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계사로 한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금 수원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두 아이의 아빠로 국가 경제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조성건 회계사라고 합니다. 예,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예. 회계사,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직업일 것 같아요. 좋아 보이죠? 원래 회계사를 하시기로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대학에 진학을 하고 문과였다 보니까 그 문과 중에서 그래도 제가 전문적인 영역을 좀 파악하고 싶다, 좀 제가 확보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찾게 된 자격증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회계사였죠. 근데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느꼈던 거는 그냥 함부로 접근할 건 아니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회계사라는 직업, 공인 회계사라는 직업을 준 게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권한을 가져라 라고 해서 인증 업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한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인일 수밖에 없죠. 회계사 사무실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 그 안에 회계사는 뭐 몇 분 계시겠지만 나머지 보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보통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회계법인에 들어가게 되나요? 대학에서 회계나 세무를 전공하셨거나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회계나 세무를 전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런 뭐 회계 프로그램들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도 좀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오시게 되고 지원을 하시게 되고, 일반적인 채용 과정은 사실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제 10년 넘게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종이로 보는 일들이 거의 없어졌죠. 다 이제 화면만 보게 되는 그런 일들로 많이 바뀌면서 할 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회계사라는 라이선스 비즈니스 자체는 타격이 적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능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회계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 AI나 디지털화 이런 것이 그분들의 일자리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이고요. 저희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업무 양이 기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전산화가 잘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이 뭐 10개 회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40개 정도 회사를 관여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거리가 더 많아진 느낌인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은 많이 늘었지만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사실 아직 거기에 대한 해법이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좀 어떤 게 가장 곤란하고 좀 소통하기 어려운 부분일까? 예를 들어 회계는 좀 더 넓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저희를 찾지는 않으세요.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이제 고민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이 필요할 때 저희를 만나게 되시는데, 관련 법 규정이나 기준들에 따라서도 이걸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실 수가 없는데 참 그런 것들을 거절할 때는 정말 힘들죠. 근데 회계법이나 회계사의 영역에서도 요즘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저긴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긴 안 되냐 뭐 이런 거.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 보통 한 군데만 오시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이제 오피니언 쇼핑처럼 그러니까 의견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정말 대하기가 어렵죠. 어떤 표준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준 수수료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입 시간에 대해서 단가를 얼마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라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지만 사실상 그것들을 저희가 실현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만큼 투입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죠. 옆집은 이렇던데 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다양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중소회계법인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의 지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가 뭡니까? 거의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세무사님들이 회계와 세무와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음에 저희는 플러스로 공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업무라는
거에 있어서 회계 감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국가에서 공인된 사람들이 인증해 줄 수 있는 일. 회계와 세무는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없죠, 관계인 그러니까, 거고, 예. 세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회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기업의 어쨌든 컨설팅은 뭐 법무부터 회계, 네네. 뭐 세무까지 거의 턴키로 다 해버리는 경우도 예, 이제 맞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실제 위험이 좀 됩니까?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예. 할 수 있다면 예. 저도 그런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관련돼 있고 네. 감정평가사님들도 관련돼 예. 있고 노무사님들도 사실 예. 관련돼 있고 그렇죠. 이게 전반적으로 다 분야가 나눠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고객들이 원하시는 건 그걸 전체를 아울 수 있는 솔루션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한 팀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회계를 하시면은 경기 같은 거는 뭐 좀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중소법인들을 네. 중소기업들을 좀 위주로 다니게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 좋고요. 예, 좀 심각하다고 느낄 정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숫자로 치면은 막 매출이 반토막 나고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더 심한 경우들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물론 그 기업의 특성도 있는 거지만 그렇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너무 안 좋고 그 대표님들과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경영진과의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과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산업군별로 얘기들을 말씀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뭐 제조업부터 뭐 도소매업까지 지금 어느 하나 좋은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러니까 25년을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25년 올해를 더 안 좋을 것 같다. 회계사분들이 경기가 좀 불황일 때 오히려 일거리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경기가 화랑일 때 일거리가 많습니까?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불황을 먹고 사는 직업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은 회계사들이. 회계사 직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회계사 직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또 제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